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 정론 다시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조국이 그동안에 그 일가 비리 의혹 가지고서도 해외 토픽감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이 고개를 들고 해외에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망신스럽다. 이것이 해외 동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에게 보내오는 반응의 상당 부분이 너무나 창피하다.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정말 불행한 대한민국 동포가 되었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의 쇼, 그 연장선상에서의 대망신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조국 일가 이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인권 침해다. 이런 국민 청원이 지난 가을 뭐 20여만 명이 22만 명이나 넘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 달 정도 미룬다. 그래갖고 겨우 나온 답변이 뭐냐? 청와대가 이거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두고 오늘 방금 전입니다. 방금 전에 국가인권위에서는요. 이 공문을 청와대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현실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가 어디 뭐 자유한국당 정부의 행정기관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예요. 마치 현 정부는 대한민국 검찰이 자유한국당 산하에 있는 검찰로 착각하고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이처럼 국가인권위를 갖다가 청와대가 다른 나라의, 다른 행정부의, 다른 기관의 인권위처럼 협조 공문까지 보내면서까지 바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제대로 원상 복귀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서를 바로 오늘 청와대에 다시 보냈는데요. 또 이 보낸 형식과 명분 거기에 대한 해명이 가관입니다. 우리 국민을 어디 뭐 초등학교도 안 다닌 어린애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이러저러고 해서 이런 거를 국가인권위에 청와대가 문서를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당당하게 보냈으면 더 멋지죠. 그러면 차라리 국민들이 일면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권위원회는 어제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됐다. 그래서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청와대가 어제 오후에 인권위에 알려왔다는 거예요. 착오로 내가 잘못 보냈다. 그래서 인권위가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즉 인권위가 청와대가 보내온 협조 문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접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왜? 착오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착오로 보냈기 때문에 착오로 보낸 문서 접수할 필요가 없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과연 청와대가 이게 착오로 보낸 겁니까? 이미 언론에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뭐라고 남아 있느냐? 어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냐?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답하며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어제 인권위도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이첩 관련 공문을 받았다. 청와대가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 관련 법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청원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서 22만 6,434명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어요. 즉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된다. 이것이 규정입니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실명으로 저 대통령 그것도요. 비서실장 이름으로 했어요. 청와대에서 이 사람 관련 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할 때 실명이 아니면 인권위에서 접수를 안 해요. 그래서 실명으로 했다고까지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 실명을 꼭 비서실장 이름으로 해야 되겠어요? 청와대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 다음에 누굽니까? 비서실장이에요. 저 밑에 이 관련 인권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나 수석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최고 수위의 압박을 인권위 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 검찰에게 조사를 의뢰하라고. 이건 어린애도 그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을 임명하더니 결국은 민심에 밀려서 장관이 직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는데도 제대로 수사도 못 받게 검찰을 밀어붙이더니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이제 인권위를 통해서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권위를 움직여서 압박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보 좌파 성향의 인사들 입에서조차도 이거는 아니다. 이건 지나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야말로 본전을 못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꾸며낸 쇼가 바로 뭐냐. 인권위한테 또 압박을 가는 거예요. 그거 말이야. 내가 잘못 보낸 거니까 너도 잘못 보낸 문서는 접수할 수가 없어서 돌려보낸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쇼를 끝내자. 이렇게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진보 성향의 인권단체 운동가인 미류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혹평을 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인권위에 뭔가 조사하라거나 조사하지 말라는 것 누가 봐도 명백한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청와대의 답변 내용처럼 인권위는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조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인권위 판단이어야 하며 그 판단에 대한 책임 역시 인권위가 져야 한다. 그게 바로 독립성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독립성 침해 시도는 없었다. 청와대가 인권위에 보낸 공문은 인권위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인들이 청원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달조차도 명백한 지시적 성격을 가진다. 청와대가 몰랐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알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국과 관련해 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금껏 겪은 고초만으로 마음의 빛을 크게 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국민들이 갈등하고 분노하고 여기에 대한 마음의 빛 대통령은 언제 칠 것인지 대통령이 스스로 지지 못한다면 우리 애국 시민들은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러한 빚을 지게끔 해야 하는지 이제 생각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루 씨가 얘기한 대통령의 이러한 마음의 빚과 관련된 혹평을 또 소개해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빚 크게 졌다는 빚 느낌 이해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매력인 듯도 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갚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인권의 독립성에 관한 어록을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었다면 경로하고도 남았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 조국 사수 검찰 개혁에 여념없는 세력이 자신들의 열정이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어쩌면 개혁 세력의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할 것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봉숭아 학당 이상 아니겠습니까? 이거 인권위에 문서 보내자라고 결정을 내린 사람, 그 결정을 그대로 따라서 집행한 사람, 모두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현 측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나라를 더 이상 망신스러운 나라, 수준 이하의 정권으로
우리 국민의 비판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발 이런 사람들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처벌하도록, 그야말로 책임을 지도록 또 다른 형태의 국민 청원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에 동의를 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을 많이 전파해서 이러한 부도덕한 무책임한 정권의 행태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압박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다시 밖으로 뛰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